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엔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잠이 보약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휴식이 필요하지만 우리 몸도 충분한 잠을 자야 다음날 쓸 에너지를 충전하는데요. 그런데 충분한 휴식, 잠을 자지 못해서 고통을 받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나 잠을 자려고 하면 가슴이 철렁해서 잠에서 깬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 생긴대로 건강톡톡에서는 잠을 자려고 하면 가슴이 철렁해서 잠에서 깬다를 주제로 이 시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잠에 대한 얘기입니다. 잠을 자려면 마음이 편안하고 가슴이 편안하고 모든 게 편안해서 푹 잘 수 있어야 되는데 잠만 자려고 그러면 가슴이 철렁 뭐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잠이 확 달아난다. 잠을 깬다. 이래서 잠을 들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물론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불면증을 해결하는 방법과 현대의학적으로 불면증을 해결하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수면 유도제를 쓰죠. 또는 불면증 치료제를 쓰죠. 수면제를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한의학에서는 다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슴이 철렁해서 잠이 안 오는 경우 또는 가슴이 답답해서 잠이 안 오는 경우 또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잠이 안 오는 경우 다 다릅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있어. 나는 배가 고프면 잠을 잘 수가 없다. 잠이 안 온다. 이런 사람도 있어. 그래서 배가 그냥 벙벙하게 불러야 잠이 옵니다. 근데 사실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야간에는 저녁 늦게는 물을 많이 먹지 말라 이랬어요. 배가 벙벙하게 불러야 잠이 온다는 사람은 결국은 뱃속에 덩어리나 식적 같은 이런 나쁜 병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양한 병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도 배가 약간 출출한 상황에도 잠이 잘 와야 정상입니다. 배가 불러야 잠이 온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잠이 안 와서 맨날 술을 한 잔 들고 잠을 자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한 잔 들어줄 때 괜찮았는데 2잔 들어도 잠이 잘 안 와서 더 들고 이래서 술이 양이 점점 늘어나서 고민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다 이것은 병적인 현상입니다. 그냥 이게 계속되면 결국은 큰 병이 됩니다. 그럴 때 한의학에서는 그 원인 치료를 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잠을 자려면 가슴이 철렁해서 잠이 깬다. 잠이 달아난다. 이거에 대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자 잠을 자려고 그러면 가슴이 철렁하다. 모든 증상 잠자는 것도 밤에 자잖아요. 모든 증상들이 야간에 심하다. 야간에 어떤 병이 있다. 이것은 말하자면 주간에 어떤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과 야간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한의학에서는 다르게 해석을 한다.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 말하자면 혈병이에요. 혈과 관련된 병이로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밤에 잠자려면 가슴이 철렁해서 잠이 깬다. 이런 것도 혈병이니까 보혈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이게 보혈을 시켜야 돼요. 얼굴이 갸름하게 생겼고 부드럽게 생겼으며 살을 보면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푸르죽죽해요. 그러면서 살이 약간 단단하고 거칠고 살이 단단하고 거칠고 그러면서 털이 많거나 눈썹이 진한 사람의 경우 또는 입술이 도톰한 사람의 경우 눈이 큰 사람의 경우 혈병에 의해서 야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야간에 가슴이 철렁해서 잠이 깨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보혈을 시켜야 돼요. 사물안신탕이라든지 이런 보혈지제를 써야 됩니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또 야간에 누우려면 가슴이 답답해서 편안하게 누울 수가 없다. 안와할 수가 없다. 안와. 안와예요. 편안하게 잠을 누워서 잘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럴 때는 해울 화종요법을 씁니다. 이 해울 화종요법은 울화를 풀어주는 거예요. 울을 풀어주는 거예요. 맺힌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 맺히느냐? 코가 뾰족하거나 오똑한 사람, 얼굴이 돌출된 사람, 안색이 좀 붉은 사람,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지는 사람, 이마가 넓고 톡 튀어나온 사람, 상순이 뾰족하게 들린 사람, 이런 사람의 경우 대개 이런 현상, 해울 화중요법을 써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해울 화중요법에는 황년이라는 약이 들어갑니다. 황년. 이 황년이라는 약이 들어가는데 이 약이 묘한 약입니다. 가슴 또는 뱃속에 뭐가 맺혀 있을 때 푸는 데는 이 황년이라는 약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해결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황년이라는 약이 묘한 약입니다. 잠만 자려고 그러면 가슴이 철렁한다. 가슴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에 해울, 울화가 있단 말이에요. 울화가. 그래서 해울 화중요법을 쓰는 것은 그런 지금 말씀드린 체질들한테 해당되는 약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황년이라는 약이 주약이 되죠. 가슴이 철렁한다는 것은 한의학에서 정충증 또는 경계증 비슷한 병이에요. 그런데 왜 정충증과 경계증을 나눠놨을까요? 분명히 비슷한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이유 없이 뛰는 이런 현상이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우리가 이거 두 그룹을 나눌 때는 맥을 본다든지 그 사람의 생긴 모습을 본다든지 주변 증상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충증과 경계증에 해당되는 것이 가슴이 철렁하는 그런 것과 연관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정충증의 원인은 수독성이라고 해서
물과 관련된 너무 물을 많이 마셔서 오는 담음, 노폐물이 쌓여서 혈이 허해서 또는 음이 허해서 음혈지구에 음혈이 부족해서 정충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정충증의 한의학적 치료는 오룡산, 수독성 질환, 감이진탕, 노폐물이 쌓였을 때 청심보열, 담주교탕, 음이 허해서 가슴이 두근거릴 때 담주교탕을 씁니다. 이렇게 의서에 나와 있지도 않은 어려운 병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이 아닌 어려운 병들을 해결할 때는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그 사람의 생긴 모습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맥을 정확하게 진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변에 동반되는 불편한 증상을 합의해서 치료하면 얼마든지 어려운 병들이 한의학적으로 잘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을 잠을 자려면 가슴이 철렁해서 잠을 깬다.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런 현상도 사실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병은 아니지만 응용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려운 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는 사람들 보면 대개 여러 군데 의료기관을 거쳐서 안 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려면 가슴이 철렁해서 깬다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렸고 이런 경우 형생맥증을 합의라면 얼마든지 한의학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잠을 자려면 가슴이 철렁해서 깬다에 대한 강의를 듣고 왔습니다. 잠을 자려는데 가슴이 철렁해서 깬다.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박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60대 여성이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내원했는데 이분이 호소하는 증상이 잠을 자려고 그러면 가슴이 철렁해서 잠이 훅 달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치료하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해도 치료가 잘 안 된다고 그러면서 내원했는데요. TV를 보다가 잠이 와서 누우면 그때부터 가슴이 철렁거리고 불안해서 사경도 해보았는데 더 말똥말똥해지고 잠이 안 오는데 제발 잠을 편안하게 자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러면서 60대 여성이 내원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정말 듣기만 해도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요. 잠을 자려고 누우면 가슴이 철렁해서 깬다. 저는 이러한 병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한의사에 봐도 어디에도 이런 병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불면증 그러면 불면증이지 이렇게 잠을 자려고 그러면 가슴이 철렁 또는 덜컥 해가지고 잠이 훌떡 깬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1년 이상 이런 현상이 반복되어서 각종 검사를 해도 원인이 나오지 않고 또 잘 모르겠으니까 큰 병원 가봐라 또는 정신과를 가봐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겁이 나서 한방 치료를 위해서 내원을 했던 것입니다. 네, 박사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셨듯이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이분의 생김새와 맥이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원인이 잘 안 나오는 병, 또 잘 볼 수가 없는 이런 병들은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의 해석이 필수적입니다. 이분은 60대라는 나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또 얼굴이 붉은색을 띠었고요. 168에 56으로 가름하면서 돌출형으로 미인형으로 생겼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평범한 미인형이지만 사실 한의학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화가 우락이 쉬운 그러한
체질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60대라는 연세는 바로 호로증이 나타날 그런 나이가 되죠. 얼굴이 갸름하고 돌출형이라는 것은 목화상으로 목에 의해서 병이 오기도 하지만 화에 의해서 병이 올 수도 있고, 맥을 봤을 때 72맥, 72맥으로 울화가 있는 그런 맥이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생긴 모습이나 색깔이나 맥을 합해서, 즉 형생맥증을 합의해서 보면은 화가 울하기 쉬운 체질로, 화가 울해서 그런데 몸이 허약해지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잠을 자려고 그러면 가슴이 덜컹거려서 잠이 후딱 달아나는 이런 현상까지 나타났던 것입니다. 네, 이 환자 다른 불편한 증상은 없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분이 호소하는 증상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선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잠이 와서, TV를 보다 잠이 와서 잠을 자려고 누우면 가슴이 덜컹해서 잠을 뺏어가는 것 같고 잠이 달아나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이 가장 불편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자려고 애를 쓰면 정신은 더 말똥해진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도 가슴이 잘 벌렁거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을 진단받은 이후에 더 잠을 못 자고 열이 오르고 침이 마르고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6시에 일어나는데 그 이후에 낮잠이라고는 한 번도 눕지를 않고 깜빡 20-30분 잠들고 깨서는 또 못 자고 화장실도 4-5번을 가면서 새벽 5시면 무조건 깨는데 골이 아파서 잠이 안 오는데도 좀 더 누워 있는다고 했습니다. 건강검진상 다른 이상은 없고, 또 어떤 때는 하루 이틀 못 자면 하루는 4-5시간 푹 잘 때가 있는데 그렇게만 자는 날도 상당히 편안하다.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네, 증상이 다양하게 있었네요. 박사님께서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습니까? 네, 얼굴이 붉은 것이나 맥이 울한 맥이 나온 것이나 이런 거를 볼 때 또 60대라는 나이가 호로증이 나타날 나이라는 것으로 볼 때 해울 화중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해울 화종탕이라는 황련이 들어간 약을 투여하였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분명히 증상은 있는데 병원을 가도 해답을 찾지 못하는 분들, 이럴 땐 꼭 한방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턱관절 질환입니다. 우리가 턱관절 질환 하면은 그냥 턱을 교정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턱관절 질환도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환자들을 호소합니다.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턱관절이 아프긴 아픈데 양상이나 그 사람의 체질이나 이거에 따라서 전부 다 치료법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턱관절 질환을 한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치료할 수가 있는가?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치료하면 이렇게 교정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 너무 고통을 받는 경우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하면.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머리 쪽으로 오는, 턱도 여기 머리 쪽에 있잖아요.
이런 질환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려운 병입니다. 어려운 병이에요. 그러나 순수 한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턱관절 질환의 한의학적인 원인과 치료는 풍한사라고 그랬어요. 풍한사. 사기, 나쁜 기운이죠. 말하자면 정기가 있고 사기가 있습니다. 정이 있고 사가 있습니다. 이게 정기가 있고 사기가 있는 거예요. 사기는 나쁜 기운이죠. 정기는 좋은 기운이죠. 의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몸이 허약하면 사기가 득세를 하고 몸이 든든하면 정기가 제 역할을 해서 병사를 몰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왔는데 뱃속에 덩어리가 있어요. 이것은 사기가 침입해서 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를 기르면 적은 저절로 사라진다 이랬어요. 적이라는 것은 덩어리예요. 뱃속에 생긴 덩어리. 이 뱃속에 생긴 덩어리조차도 정기를 길러서 몸을 좋게 하면 저절로 스스로 없어지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마찬가지 차원에서 풍한에 나쁜 기운이 들어와요. 근데 어디로 들어오느냐? 머리 쪽으로 들어와요. 왜? 몸은 다 옷으로 감쌌어요. 얼굴은 감싸지 않았잖아요. 그래, 내가 몸이 약해지면 바로 풍한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볍게 생각할 때 감기 비슷하게, 알레르기성 비슷하게 코가 맹맹하고 머리가 아프고 뒷목이 뻣뻣하고 이런 증상부터 턱관절 질환까지 다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풍한사기가 침입하여 턱관절과 주변 근육 인대가 굳어지고 소통에 문제가 생기면서 뒷목과 어깨가 뻐근하고 안면 감각이 이상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 턱관절 질환이에요. 왜? 풍한에 사기가 들어와서 온 턱관절 질환. 이럴 때는 거풍, 풍을 제거하거나 석은 근을 부드럽게 긴장되어 있는 것을 부드럽게 제 역할을 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활락, 경락이 제대로 소통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거풍, 석은, 활락 같은 이러한 치료법은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 뭐 설명드릴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풍한사가 들어와서 턱관절 질환이 왔을 때 이러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거는 풍열독이에요. 턱관절 질환이 풍열독에 의해서 올 수가 있어요. 인체 내부에서 발생한 풍열독으로 독이라는 것은 사기보다는 더 센 거예요. 세게 맞는 거예요. 턱관절 주변 인대 근육에 문제가 생기고 충혈이 잘 되고 뇌 충혈이 잘 된다는 말이에요. 두피에 염증까지 발생해요. 그렇게 되면 풍열의 독을 제거해주는 치료를 합니다.
풍면에 독을 제거해주면 바로 턱관절 질환도 좋아지고 눈 충혈되는 것도 좋아지고 두피 염증 생기는 것도 좋아지면서 근육이 문제가 생기고 턱 주변에 인대가 문제가 생긴 것이 풀어지면서 턱관절 질환이 좋아지는 거예요. 외사,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기, 직접 맞는 거예요. 맞거나 부딪히는 등 외상 후에 턱관절이 비틀려서 상한 것이에요. 외상 후에 어혈을 제거하고 소통시키는 처방을 쓰는데 어혈방이나 약침을 씁니다. 외사라는 게 나쁜 외기가 아니라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 외상 후에 턱관절이 비틀려서 생기는 거죠. 선천 부족해서 생길 수도 있어요. 신기가 부족하거나 선천이 부족한 거. 선천이 부족한데 특히 신기가 부족해서 잘 오는 거예요. 턱관절 자체가 약하게 태어난 경우죠. 이 신장이라는 것은 관절뿐만 아니라 뼈골을 주관하죠. 그래서 치아, 잇몸 문제가 생겨서 턱관절이 불편하거나 붓거나 아플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보신시키거나 신장을 보하죠. 보정을 시키거나, 정은 이신의 근본이에요. 보정을 시켜요. 정을 보강을 해줘요. 그렇게 되면 선천의 신기가 좋아져서 관절 자체가 좋아지면서 치아나 잇몸도 든든해져서 턱관절 질환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골기상역. 이건 뭐예요? 배가 찬 사람이에요. 골이라는 것은 가장 찬, 가장 음침한, 가장 깊은 곳에는 차요. 냉해요. 안면으로 열기가 올라요. 배가 차면 거꾸로 위쪽으로는 열기가 올라요. 그러면 턱관절이 느슨해지고 약해지죠. 이럴 때 보면 대변은 보통 묽은 편이에요. 배가 차니까. 그래서 아랫배나 자궁을 따뜻해 주는 처방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아랫배나 자궁을 따뜻하게 해주면 위로 열이 오르는 게 덜해져서 안면이 불편한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뼈대가 굵은 체질이거나 갱년기 전후로 열이 오르면서 턱관절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음, 음혈을 도와주면, 순환을 시켜주면 저절로 배가 따뜻해지고 자궁이 따뜻해져서 위로 호혈이 올라가는 게 정상화됩니다. 보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턱관절 질환이 좋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기타로 턱관절은 위경락이 흘러요. 그래서 이 경락에 문제가 생겨서 턱관절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대장경, 삼초경, 이건 되게 스트레스에서 많이 옵니다. 담경, 마음이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이런 것과 연관돼서 이제 턱관절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경락을 조절해주고 경락을 치료해줘야 턱관절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육학적으로는 내익상근, 외익상근, 흉쇄유돌근, 승모근이 연관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와 연관이 있으므로 해당 부위에 약침이나 침치료로 해결을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턱관절 질환은 한의학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그 원인에 맞게 치료를 해주면 턱관절 질환도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네,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는 턱관절 질환이라는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제 주변에도 유독 턱이 아프다라는 분들 많으신데요. 네. 턱관절 질환으로 고생하다가 치료에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네. 턱관절이 좋지 않아서 5년 동안이나 이런저런 치료를 받아보아도 전혀 치료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66세 여성이 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명은 턱관절 질환이지만 한의학적으로 볼 때 위풍증으로 판단되어서 승마 위풍탕이라는 것을 투여했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검사를 해도 되지 않던 턱관절 질환이 좋아진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하는데요. 환자가 상당히 만족스러워하고 좋아했던 그런 경우라서 소개를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턱이 어떻게 불편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분은 왼쪽 턱관절이 부어 있고 더워지면 얼굴이 쿡쿡 쑤시는 이런 현상도 있으며 따끔거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심해지면 머리도 옥신거리는 이런 현상까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네, 이럴 땐 어떻게 치료를 해주어야 하나요? 네, 이 환자는 전체적인 체질적인 특징으로 볼 때 유난히 가슴이 큰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가슴이 크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음식이 맛있고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탐을 하고 이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여쭤봤더니 자기는 맛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 한의학에서 음식을 너무 맛있게 들고 너무 식탐이 많은 사람은 풍이 동하기 쉬운 체질이라 이랬습니다. 말하자면 가슴이 큰 것을 풍이 동하기 쉬운 체질로 본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턱관절 질환이 온 것으로 판단돼서 얼굴 쪽으로는 위풍증이 잘 나타나는 그러한 체질일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린 증상이라든지 체질로 보아서 위풍증으로 판단이 돼서 승마 위풍탕을 투여했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그 밖에 다른 불편해했던 증상들은 없었나요? 네, 턱관절 질환으로 5년 동안이나 이런저런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고, 새벽에 목 겨드랑이에 땀이 흠뻑 나기도 하고 기운이 너무 없으며 자다가 이불을 뒤집어 써야 하고 목이 간질간질하고 기침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추위를 많이 타고 옷을 다른 사람보다 두껍게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왼쪽 턱관절이 붓고 기운이 없고 피곤하면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지면서 더워지면 얼굴이 콕콕 쑤시는 현상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감기는 아닌데 감기처럼 기운이 없고 어깨는 늘 아프며 찬 것을 먹으면 바로 설사를 하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고 여러 가지 호소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이 어떻게 치료가 되었고 또 치료 결과는 어땠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생긴 모습을 볼 때, 또 나타난 증상을 볼 때 위풍증에 의한 턱관절 질환으로 보고 승마 위풍탕을 한제 투여했는데요. 이 한제를 복용하면서 소화는 아주 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턱관절 왼쪽이 부어있는 것이 10에서 8 정도까지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한제 쓰고 이 정도 줄었다는 것은 5년의 경과가 되었다는 것을 볼 때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좌측 얼굴이 따끔따끔 거리는 현상은 10에서 하나 둘만 남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좋아졌고 추위도 덜 타고 콕콕 쑤시는 이런 현상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좋아서 같은 처방으로 5제를 투여 후 5년 동안 이런저런 치료를 해도 잘 안 되던 턱관절의 불편함이 거의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턱관절 질환도 병명에 얽매이지 말고 그 병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생겼는지 형생맥증을 합의해서 그 원인적인 치료를 하면은 한의학적으로 턱관절이 얼마든지 치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건강비법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까지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경기도 성남에서 홍수라 님이 건강 고민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박사님, 저희 딸 증상도 한번 봐주세요. 올해 우리 딸이 30살인데요.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전신에 아토피가 어려서부터 있었는데 요즘은 손등과 손가락으로 심합니다. 이제 더 이상 피부과는 안 간다고 하네요. 한의학으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우리 딸은 163cm에 45kg으로 날씬하고 갸름하게 예쁩니다. 코도 오똑해요. 피부가 부드러워지면 좋겠는데요. 또 아기를 갖고 싶어 하는데 아기도 이런 피부가 될까 걱정입니다. 네, 따님이 어려서부터 아토피를 좀 알아오신 것 같은데요. 네. 요즘은 손등과 손가락에 심하다고 하는데 네. 한방치료 가능할까요? 네. 병명은 아토피라고 붙였지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긴 모습과 체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피부가 건조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키가 163에 45kg로 늘씬하게 이렇게 생겼고 코가 오똑하다는 것은 혈어 유화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혈은 부족하고 화는 많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하고 부드럽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뇌열이 많은 거죠. 뇌열이 자꾸 발생하면 어때요? 진액을 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액이 말리니까 어때요?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거칠해져요. 그리고 그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거칠해지면 당연히 가려운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긁으면 또 상처가 아물지 않고 악화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아토피 같은 이런 현상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토피가 어려서부터 심하다 이랬습니다. 이거는 선천적인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치료할 때 생각할 것은 혈어 유화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혈이 부족되기 때문에 혈이 부족되고 화가 많기 때문에 말하자면 화가 성할 때는 혈이 왕성하거나 또는 신수기가 왕성하거나 이렇게 해서 진액을 쳐줘야 되는데 이러질 못하기 때문에 진액이 부족돼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관점은 이렇게 늘씬하고 코가 오똑하면서 이런 형은 바로 풍, 목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냄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인정스러운데 욱하는 기질이 있는 그러한 체질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깔끔을 떨고 운동을 개발하면 운동도 잘 하는 체질인데 목이라는 것은 풍입니다. 풍이 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진액을 말려서 건조해지고 꺼끌꺼끌해집니다. 그래서 목이라는 차원에서의 주류죠. 한의학적으로는 주류라는 차원에서의 체질적인 요소를 봤을 때도 이 병의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목으로 보고 소풍활혈탕 같은 이런 약을 쓰면은
바로 피부도 부드러워지고 간지러운 거 이런 현상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어 유화형으로 봐야 될 것이냐 풍목으로 봐야 될 것이냐를 맥을 봐서 감별해서 그에 맞는 치료를 해주면 얼마든지 한의학적으로 현대의학은 잘 안 되더라도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이런 관점에서 치료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방치료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연 보내주신 홍수라님, 따님 피부 건강하게 갖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잠을 자려고 하면 가슴이 철렁해서 깬다. 그리고 턱관절 질환, 이 두 가지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생긴 대로 건강톡톡,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